요즘 같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봄볕을 쬐고 계시는데도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자들이랑 통화하고 나서도 한숨을 쉬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나면 또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으시고,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별 생각이 다 드시면서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시거든요.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료하게만 느껴지십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셨더니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이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막상 약을 끊으려고 하면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외롭고 우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약 먹으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거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환갑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건 이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데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구조 자체를 바꿔서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60대, 70대에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석 달 만에, 길어도 6개월 안에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으신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혹은 약까지는 아니어도 매일 무기력하고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로 우울증을 극복하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를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60대, 70, 10대 어르신들이 직접 해보시고 효과를 보신 방법들만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우울증을 이겨내실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오늘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어르신들,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지가 부족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라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우울증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드신데 어떻게 여행 준비를 하고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지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진단을 더 많이 받게 돼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을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드셔야 하고요. 문제는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지 왜 우울증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년, 10몇 년을 약에 의존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그냥 참고 지내시거나 약으로만 버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시작하시는 게 우울증 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 자체를 바꿔서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거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회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고 5년 동안 약을 드셔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면서 점점 말수도 줄고 집에만 계시게 되셨대요. 자식들이 주말에 찾아와도 잠깐 얘기 나누고 가면 또 혼자시니까 외로움이 밀려오시는 거죠. 약을 드셔도 일시적으로만 좀 나은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으셨대요. 지금 나이에 무슨 서예냐, 젊었을 때도 안 해본 걸 지금 시작해서 뭐하나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옆집 친구분이 계속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따라가셨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서예가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조차 어색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가서 2시간씩 연습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글씨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수업 듣는 다른 어르신들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연습하시면서 시간이 금방금방 가시더래요.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으시고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다 하면 약간 설레는 마음도 드시고 밤에도 잠을 푹 주무시게 되시더래요.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약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계시고 서예 작품으로 동네 전시회에도 참여하실 정도가 되셨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냥 취미생활 하나 시작했을 뿐인데 5년 동안 못 끊던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새로운 취미 활동이 우울증 치료에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어떤 취미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셔야 할지도 명확해지시거든요. 먼저 우울증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화학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의욕을 갖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게다가 은퇴하시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서 뇌가 받는 자극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시는 거죠. 뇌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점점 활동을 줄입니다. 마치 안 쓰는 근육이 퇴화하는 것처럼 뇌도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점점 덜 분비되고 그 결과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시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 원인인 뇌의 자극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예를 배우신다고 하면 붓을 잡는 손의 감각, 먹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 한자의 획순을 기억하는 것, 균형 잡힌 글씨를 쓰기 위해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울 때 뇌에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재구성되고 새롭게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이런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자연스럽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실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실 때 세로토닌이 증가하는 거죠. 약으로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시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계속 강화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 없이도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의식과 일상의 구조화입니다. 우울증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하루하루가 똑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으신 거죠. 그런데 새로운 취미가 생기시면 일상의 구조가 생깁니다. 화요일, 목요일엔 복지관서에 수업이 있고 그 전날엔 가방 챙기고 준비하시고 수업 끝나면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차 한잔 하시고 집에 와서는 오늘 배운 걸 복습하시고 이렇게 일상의 리듬이 생기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규칙적인 일정과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과 루틴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일상보다 규칙적이고 목적이 있는 일상이 뇌를 훨씬 안정되게 만듭니다. 게다가 새로운 취미 활동은 대부분 사회적 교류를 동반합니다. 혼자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러 가시거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사회적 연결이 우울증 치료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럴수록 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시거든요. 그런데 취미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 이 악순환이 끊깁니다.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예 작품에 대해, 그림 그리는 기법에 대해, 악기 연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시게 되거든요. 이런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취감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조금씩 실력이 느는 걸 체감하실 때 그 성취감이 주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으셨는데 석 달 후엔 글씨 모양이 나오고 악기를 처음 배우실 땐 삐걱거리던 소리가 6개월 후엔 간단한 곡을 연주하실 수 있게 되고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을 겪으시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고 성취하시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십니다. 이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뇌의 기능과 구조를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 없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악기 배우기입니다. 특히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접근하기 쉬운 악기가 좋습니다. 피아노나 기타는 손가락 힘이 많이 필요해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우쿨렐레는 줄이 4개밖에 안 되고 나일론 줄이라 손도 안 아픕니다. 크기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 실제로 65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신 한 어르신은 처음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를 연주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 후엔 손주들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쳐주셨고 1년 후엔 경로당에서 작은 공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오히려 뇌를 깨우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멜로디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연습할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서 머릿속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유튜브에 초보자용 강좌가 많으니 그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악기는 3만원대부터 있어서 부담도 없고요. 주 3회,
하루 30분씩만 연습하시면 3개월 후엔 분명히 곡 하나는 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수채화나 색연필화를 추천드립니다. 미술은 전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평생 그림 한 번 안 그려보신 70세 어르신이 수채화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6개월은 정말 엉망이었대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림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꽃이나 과일을 보고 그리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고 2년 차엔 지역 문화센터 전시회에도 출품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림 그리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집중하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물감이 번지는 걸 조절하고 색을 섞고 붓질하는 동안엔 온전히 그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세요.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성취감이 들고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또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은 재료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기본 수채화 세트가 2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 무료 강좌도 많고요. 중요한 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시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정원 가꾸기나 베란다 텃밭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게 왜 우울증에 좋으냐면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를 주거든요.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어주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집니다. 68세에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신 어르신은 처음엔 상추 몇 포기로 시작하셨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와서 실패하시고 다시 모종을 사서 심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가서 식물 상태를 확인하셨대요. 잎이 하나 나올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신기하고 기뻤다고 하세요. 3개월 후엔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드시고 방울토마토를 따드시면서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셨답니다. 지금은 베란다 전체가 작은 정원이 됐고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눠 드시면서 관계도 넓어지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식물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세요. 정성껏 돌보면 그만큼 자라주고 소홀히 하면 시들어요. 그 정직함이 좋고 매일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희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이소에서 화분 몇 개와 흙, 씨앗만 사시면 5,000원이면 됩니다. 상추나 쑥갓 같은 건 정말 쉽게 자라니까 초보자분들께 딱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댄스나 요가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라인 댄스나 실버 댄스는 음악에 맞춰 단체로 추는 춤인데 동작이 어렵지 않고 반복적이라서 배우기 쉽습니다. 62세에 라인 댄스를 시작하신 어르신은 원래 무릎도 안 좋으시고 체력도 약하셨어요. 처음엔 동작 따라하는 것도 벅차셨는데 주 2회씩 6개월 다니시니까 체력이 확 좋아지셨대요. 더 중요한 건 함께 추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소속감이 생긴 거였어요. 일주일에 2번 댄스 수업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셨고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차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세요. 집에서도 혼자 음악 틀어놓고 연습하시면서 우울한 생각이 들 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가도 비슷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5번째는 글쓰기나 회고록 쓰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료적 효과도 크고요. 71세에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신 어르신은 처음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떠올리며 쓰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시 보니 의미가 달라 보이더래요. 1년 넘게 쓰셔서 200쪽짜리 책으로 만들어 자녀들에게 선물하셨는데 자녀분들이 너무 감동해 하셨대요. 부모님 인생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꼭 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공책에 쓰셔도 되고 컴퓨터로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매일 30분씩 오늘 있었던 일이나 떠오르는 기억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취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면 당연히 서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안 되면 나는 역시 안 돼,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세요. 70년 가까이 안 해본 걸 한두 달 만에 잘하실 순 없습니다. 6개월, 1년은 그냥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보다 하는 그 자체를 즐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오래 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신체 활동은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 운동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취미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넷째, 약을 끊는 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취미 활동으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진료받으시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실 때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보통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하는 거예요. 다섯째,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듣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친구랑 같이 시작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돈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처음부터 비싼 장비 사고 고급 수업 등록하시면 부담되고 안 하게 됐을 때 아까워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해서 정말 재미있고 계속할 것 같으면 그때 투자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취미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세요. 너무 많이 고르지 마시고 하나만요. 그리고 그걸 언제 시작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우쿨렐레 배우고 싶으시면 악기 하나, 유튜브 강좌 찾기, 이렇게요. 베란다 텃밭이면 화분, 흙, 씨앗 사기,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종이에 쓰고 가족들한테도 말씀하세요. 나 이거 해볼 거야 라고요. 그럼 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후 첫 한 달은 주 3회, 한 번에 30분만 투자하세요.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주 3회면 충분해요. 그걸 한 달만 지속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엔 안 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달력에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 줄만 쓰세요. 한 달 후에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게 보이고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석 달 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곡 연습해 볼까? 오늘은 뭘 그려볼까?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만큼은 우울한 생각이 안 들고 집중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요즘 이거 배우고 있어 하면서요. 그리고 직접 연주한 곡을 들려주시거나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키운 채소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1년 후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을 조금 줄여볼까요? 그 순간의 기쁨, 성취감을 상상해보세요. 내가 해냈구나. 내가 이겨냈구나. 하는 그 감정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할 게 있고 기대되는 게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환갑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가 변하고 우울증이 개선됩니다. 악기, 미술, 정원 가꾸기, 댄스, 글쓰기 중 하나를 골라서 오늘 당장 계획 세우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시작하고 주 3회 30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실천 미션, 오늘 저녁까지 종이에 내가 시작할 취미 하나, 시작 날짜, 필요한 것 리스트 적기입니다. 꼭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어떤 취미 시작하실 건지 또는 이미 하고 계신 취미가 있으시면 경험담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든든백세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